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 상담소. 자 찾기 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전 교수이자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많은 거 봤더니 네. 이제 주제 보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야, 우울증을 이제 찾아가 되겠습니까, 박사님? 우울증을 찾기보다는요. 네? 여기 원고에 있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느끼게 할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피해 가시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정말. 그래요? 네.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그럼 일단 우리가 주제가 벌써 나왔으니까 네. 주제부터 얘기하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네. 흔한 병이기도 하죠. 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그렇죠. 우울증이 오늘의 주제예요. 예. 근데 흔하기는 한데요. 그걸 우리 감기 참 흔하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감기가 심하고 폐렴이 되면 뭐 치명적인 병이 되는데 우울증도 사실은 자기가 잠시 감기처럼 잠시 스쳐 지나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 따지자면 우리 박사님도 우울증 이런 것도 앓습니까? 그럼요. 저도 우울증. 그래요? 그럴 때는 자가로 진단해서 자기 스스로 이거를 고치는지 그럼요. 아니면 다른 상담사를 찾아가서 아니요. 저 다른 상담사 찾아가가지고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네. 그 상담사가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스스로 어떻게 대화를 해요? 내가 너무 우울한데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죠. 그래, 너는 상민아, 너는 어떻게 하는구나. 혼자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잘하세요? 원맨 쇼를 좀 잘하시니까 정확히 그래요. 대사를 막 하실 것 같아요. 혼자. 그걸 원맨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 좀 멋있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에 대한 탐색. 혼자서의 그렇죠. 쇼.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돈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데.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회식 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쓰담쓰담 상담소 주제 네. 우울증입니다. 뭐 갱년기가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우울해진다. 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우울해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럼요. 우울증 증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샵에 096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네. 요즘에 가을 탄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계절성 정신질환이라고 불리는 우울증. 이것도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을을 탄다 이 얘기하는 순간 야 우울하다. 사실은 그것도 자기가 있는 환경, 계절의 변화라는 게 우리가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뭐 어차피 똑같은 시간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네. 별로 가을 탄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특히 가을 탄다라는 느낌이 드느냐 하면 네.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끼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자기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못 들고 그게 이제 무기력감 또 사는 게 힘들다는 피로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싫다 전에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났는데 이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고 만나면 다 지 잘 사는 것 같고 내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울감으로 나타날 때 이제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식욕도 좀 떨어지고 막 그럽니까? 식욕은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동엽 씨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식욕이 있으시죠. 좀 밥맛이 너무 좋아서. 그럼요. 야, 이게 네. 먹어도 뭐 또 땡깁니다. 그럼요. 근데 오히려 우울증으로 인해서 폭식증을 그건 또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거는 전혀 이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하고 달라요. 그래요? 다른 겁니까? 우울해서 막 먹는 여성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먹어서 우울해지니까. 그래서 네. 이게 먹어가지고 앞뒤가 살이 바뀌었네. 이렇게 쪄서. 많이 쪄지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인 우울해서 것처럼 먹는 게 보이는 아니네요. 거죠. 네, 우울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울증 발생하는 원인은 뭐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원인을 묻는 것만큼 참 저 스스로는 그게 무식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변화하고 또 인간이 어떤 이 감정이
변화하는 거는 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마치 법칙이 있고 네.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런 원인을 찾고 법칙을 찾기보다는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박사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공황장애 있죠. 예. 제가 발작 나올 것 같습니다. 저거 무식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못 참겠어. 숨을 못 쉬겠어요, 박사님.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네.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했는데 아. 그건 기억을 들려듣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본인한테 상처되는 건가? 동엽 씨가 약간의 피해 의식이 있으신 거는 아. 아닐까. 그래서 이제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기 네. 삶에 있어서 자기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거나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누구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우울적인 상황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마치 종처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 때 네. 이제 우울증은 아주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으로 보고 사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 아니면 남 비교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우울증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 비교를 하다가 도저히 나는 넘사벽 이렇게 된다든지. 야, 그래 따지면 요즘에 SNS나 뭐 이런 거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울증이 다 생겨. 자기 잘난 사진만 올려놔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살고 그렇죠. 맛있는 것만 먹고. 진짜 SNS 보다 보면 내가 제일 초라해요. 근데 더 오. 재밌는 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또 SNS를 더 열심히 해요. 그렇게 그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우울감이 더 많이 생기는. 현실과의 괴리.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우울하신 분들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사실 정신적으로 너무 좀 스트레스가 그럼요. 많긴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사이버 공간의 심리, 인터넷 심리 뭐 이런 거를 제가 연구까지 하면도 예. 웬만해서는 제가 SNS 안 해요. 그냥 문자하는 수준이고. 네. 그거는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쁠 때 SNS 안 할 때는 뭔가 만족도가 되게 그렇죠. 높다가 높죠. 요즘 일이 없으니까 맨날 요것만 그렇죠. 만들고 그래 있어요. 보면요. 댓글 왜 이렇게 네. 갑자기 덜 달리지? 네, 내만 세상에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아는 분들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맞아요. 조급해지고 맞아, 그래요. 맞아. 예. 우울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르는 우울 시계. 네. 그 교수님께 간단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아산에서요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가지고 집안의 물품을 정리하고 대교 위로 올라가가지고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했어요. 유 씨는 이전에도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 경력이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우울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이어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우울증이 자살과 연결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거기서요 질문할 때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울증, 자살 이 세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가 다 맞지를 않아요. 근데 보통 자살을 했다고 하면 우울증에 시달렸다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거의 언론에서는 공식처럼 우울증에 시달린다가 A 모 씨가 자살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살한 분이 사실은 얼마나 자살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나 그 자살 점에 있어서 고민을 하겠어요. 그럼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상당히 우울하고 혼자서 고심하고 혼자서 무기력하게 있고 혼자서 조용히 있는 거 보이니까 그걸 우울로 판단하는 거지. 누구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히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누구한테 자기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기 문제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 상황을 온전히 다 견디거나 또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대개는 신병을 비관하다가 자살했다 이런데 사실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면 이제 왜
뭐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지내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걸 다 이야기하면 네. 사실은 두 분 다시 자살을 안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살을 왜 했냐고 추궁하듯이 이야기하면 그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너무 또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울했어요. 이러면 그냥 우울증이구나. 그래서 너가 아마 병에 걸렸으니까 자살한 거 그럼 빨리 병을 치료해야지. 그래서 일종의 아주 좋은 핑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 자살 이렇게 연결을 그냥 상투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고 관심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했던 게 다 우울증은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긴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저 오늘 동엽 씨 오면서 동엽 씨 네. 어이 어제보다 더 얼굴이 좋아져 보여요. 네. 아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 제가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아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하지 나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가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사실은 자기가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울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우울한 거를 확인받고 싶고 또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 아는 분 중에는 한 분은 되게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어떤 그렇죠. 좋은 상황에 와도 이거조차도 계속 부정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막 하셔요. 아까처럼 뭐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어제보다 좋아 보여요. 이러면 어제 별로였어?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야, 그런 분들이 이 자식아 살아 있는데. 훌륭해요. 느낌이. 예, 접니다. 예.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괜히 이야기했다고는 또 한 소리 듣는다고 무섭죠. 그래가지고 예, 어떤 별로 트집을 그 잡아서.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좀 피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책하는 모드가 들어가면 이제 우울증 상태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또 산후우울증이라고 제가 그렇죠. 사실 호소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아요. 많죠. 예. 또 기사나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 대전에서 한 20대 산모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자기 갓 태어난 아기, 한 달 정도 된 아기를 이렇게 살해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산후 우울증이 꽤 많더라고요. 그 산후우울증 때문에 아이랑 같이 뭐 이렇게 투신하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이런 그렇죠. 되게 극한 상황으로 근데 몰아가는 이유가 그거는 뭐예요? 산후우울증뿐만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서 본인 시험 보고 나서 우리는 시험 보면 뭐 거의 바닥 성적을 받는 애가 뭐 이 사고를 치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전교 2등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엄마 그렇죠. 죄송해요. 이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통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본인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극적이고 큰 일을 나름대로 겪었어요. 인생이 큰 변화죠. 그 뭐 자녀를 출산한다는 건 네. 상당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큰 과정을 겪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막 거기에 대해서 좀 격렬하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뭐 너 혼자만 애 낳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관심해. 그리고 사실은 애를 낳고 나서 그 애를 돌본다는 거는 엄청난 두려움과 맞아요. 또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걸 내 혼자 다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있는 힘이 쫙 빠지고 손가락 하나도 갖다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네. 빠지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도 근데 아내가 조금 첫애 낳았을 때 네. 산후우울증 비슷한 게 와가지고 네. 늘 전화 오더라고. 오빠 언제 집에 와? 그러게요. 오빠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 맞아요. 애가 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요. 왜 나 혼자 독방 육아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을 조금 더 줄이면서 그럴 때는 집에 일을 일찍 그냥 왕창 줄여가지고 내가 너 대신 애를 돌보마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쇼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의 진심을 보여줬어야지.
진심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근데 이야기하죠. 또 그러고 나면 네. 아내분이 아니 그러면 아기 기저귀 값은 누가 벌어? 또 그렇죠. 갑자기 그래 되면 그러잖아요. 이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아. 우리 더 잘 살아야 돼. 돈을 더 모아가지고 이 애를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이런 이제 삶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거였는데 제가 그렇죠. 그만뒀어야 되는데 일을 그렇죠. 꾸역꾸역 하면서 도우니까. 예, 그래 가지고 벌어봤자 얼마 벌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 예. 저 무시합니까 또? 아니요. 또 그때는 공황장애. 아유, 우울증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피해의식이 심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우울증 얘기 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096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하이가 부르는 한숨. 네, 이번에는 청취자분들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을 해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킥문 킥답 시간입니다. 먼저 434 하나님이 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니까 우울증 증상이라네요. 사람들은 제가 깨병이라고 오해하는데 저조차도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몸이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니 우울증으로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럼요. 오. 온 몸이 막 쑤시고 그래서 무기력감, 손가락 하나 덜 힘이 없는 그 상태까지 가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이유를 알면 네. 그 상태에 있지 않은데 그냥 막 눌리는 거 있죠. 막 엄청난 막 1톤짜리 트럭이 내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랬을 때는 예. 일단 그냥 쉬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공황장애랑 우울증 거의 좀 비슷한 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황장 그게 그래서 그거를 공황장애는 신체 증세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요. 심하게 숨이 안 나왔어. 쉬어지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우울증은 무기력감이 나타나요. 무기력. 그래서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잠재적인 불안, 명시할 수 없는 불안일 때는 그게 무기력증으로 나타나서 우울증으로 되고 이 명확하지 않는 불안이 신체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상황, 네. 뭐 내 심장이 떨거나 아니면 손발에서 땀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땐 공황장애. 그래서 이제 신체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 구분하는 게 정신과 분류고요. 네. 이 심리학자는 항상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가 있는 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의식하거나 무의식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사람 그냥 이유 알 수 없이 온몸이 아파요라고 할 때 그럼 항상 아파요? 언제 때부터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아프셨어요? 혹시 그 점에서 주위에 누구랑 상당히 뭐 핏대내면서 싸웠다든지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다든지 명절 끝나고 막 그렇죠. 네. 어이, 그때 많이 아프시죠. 그렇죠.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물어보면 네. 갑자기 전혀 생각할 때 맞아요. 이 명절 때 시댁에 가고 나서 오는 길부터 제가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 소리는 못하고 아니야 조금 이야기했다가 남편이 승질 팍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1302님은 네. 똑같이 취직을 못해서 힘든 상황인데 왜 첫째 딸은 자꾸 부모 탓만 하면서 우울해하고 둘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걸까요? 야, 한 배에서 그렇죠. 나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아, 당연하죠. 이게 한 명은 엄마 닮고 한 명은 아빠 닮은 건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지금 첫째가 맞고 남 탓을 하고 네. 남 또 탓. 우울해하고 음. 이런 친구가 로맨티스트 성향의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보통 보면 상당히 여성적이면서도 이 혼자서 얌전히 있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좀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책해요. 자책하는 건 혼자서 자책하는데 그걸 혼자서 자책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하지. 생각하면 네. 엄마가 나를 이걸 안 해줘서 그래 내가 어디만 다녔어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왜 자기가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더 자책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안 될 때도 있지 뭐 그럼 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상당히
일단 외향적이고 네. 사람들하고 어시어시 하는 거 좋아하고 큰 또 고민 없고. 고민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속으로 고민해요. 그분한테 너는 고민이 없어 좋겠다. 그럼 그래 나는 단순 무지하게 그래 막 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큰 고민 안 해요. 속으로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사실 세상 만사를 좀 덜렁덜렁하게 그냥 검적검적하게 보고 지내기 때문에 네. 좋기는 한데 어떤 때는 이제 네. 본인이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저도 좀 비슷한 게 뭔가 잘 안 됐을 때 부모님 또 탓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결핍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 그냥 자기 심리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음. WPI라고 심리 검사 알아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당히 비싼 거던데. 아이 그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둘째를 곧이 아니, 기대하지만 셋째. 셋째를 기대하더라도 너무 걔를 어떻게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 부양하고 이제 양육하고 교육시키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요. 나는 넷째까지 낳았어요. 어? 그랬는데 오. 아이, 다 애들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말이. 그 어머니들이 항상 우리 네. 때 전쟁통에 열두 키워.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한둘이 키우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보면 또 산후 우울증 또 얘기. 아니 산후우울증이 아니라요. 네. 진짜 애를 하나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을 하면 산후우울증이 오는데 그래 애가 나올 때마다 다 지 먹을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는 그거 조금씩 곱살이 해가지고 내 먹을 게 더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뿌듯하죠. 와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네, 노후 대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애를- 이렇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럼요.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9293님은 다이어트 중인데요. 수차례 요요를 반복한 후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스스로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포기하자니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런 다이어트로 인한 우울증 환자도 아우 본 적 많아요.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네. 제가 허걱했어요. 왜요? 거의 풍선 수준의 친구가 온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온갖 거를 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박사님만 믿고 왔어요 이러는데 그 친구가 너가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공시생이었어요. 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열심히 먹다 보니까 체중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0kg쯤 된 것 같은데 본인은 80kg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거기서 또 줄이네, 또 줄이네. 그럼요. 네, 여기서 솔직해야 되는데. 아니요, 솔직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믿고 싶은 걸 일단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내하고 약속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음에 상담을 20kg를 줄이지 않으면 난 너하고 상담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요? 그럼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겠대요. 그러면 20kg를 언제까지 줄이느냐 그랬더니 자기 3개월 안에 20kg 줄이겠대요. 네. 그거는 조금 네. 너가 무리니까 모르지. 3개월 안에 10kg 줄이고 네. 6개월 후에 20kg를 줄이는 네.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하겠대요. 예. 그리고 했어요. 놀랍게도요. 네. 20kg를 줄여가지고 저 앞에 나타났어요. 예. 상담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요? 해결이 됐잖아요. 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이 아니죠. 그 친구는 자기 살 빠지는 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진로 상담하러 왔거든요. 근데 몸 때문에 또 더. 그런데 그러네. 실제로는 네. 본인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걔 공무원 시험 준비의 가장 큰 적은 본인 다이어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도망가면서 시험 그렇지. 준비하니까 나는 안 이래도 되지. 돼. 뭐 이제 이러면서 계속 피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너가 진짜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하고 공감을 하게 됐고 네. 그 친구는 본인이 그러면 자기가 본인 진로 문제에 대한 답을 네. 주겠다니까 네. 그러면 제가 했지. 20kg를 뺐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뭐 약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게 했어요. 직접 걸으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걷고 집 뒤산 하루에 2시간씩 오락내리락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어떻게 진로 상담이 돼가지고 그럼 좋은데 취직하셨어요? 아니요 처음 그거 너무 우리 그렇게 빨리 결과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날 첫 상담에서 진로를 이미 정해줬어요. 뭐를 해야 되냐? 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너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어라.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살도 빠지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하는 거. 음. 그럼 본인 나름대로 뭔가를 하잖아. 네, 하고 있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나머지 시간은 너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해라.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6개월 후 1년 후를 지나고 나서 보자. 네, 너는 무작정 지금 3년 동안 네.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게 너가 가야 될 길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상당 기간 동안 개월 동안 상담비 다 받는 겁니까? 안 받죠. 안 받죠? 이분이 그래서 길게 잡았나 했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레스 게이츠가 부르는 Listen to my heart. 네, 오늘 주제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과 황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깊숙하게 들어갈 만하면 시간이 다 그렇죠. 돼가요. 너무 그렇죠. 아쉽죠. 예. 우울증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걸 병으로 몰아가지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온 국민을 저는 세뇌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증상인 거죠. 그렇죠. 정상이에요. 증상. 이 모든 정신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데 그거를 약으로 치료할 것이냐 심리 상담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병이라고 그러면 약을 써야 된다고 의사분들은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심리 상담으로 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 또 밥그릇 싸움 한다고 이야기할까봐 제가 그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극복할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약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죠.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네네네. 이런 방송을 많이 들어가지고 같이 동엽 씨 같은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마치 앞에 동엽이 오빠가 있어 생각해가지고 저 오빠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하면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막 떠들어대요.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떠들어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긴 한데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돈 든다고 그게 힘들잖아요. 시간도 비싼 없잖아. 남자라고. 네. 예. 시간이 없잖아. 시간은 돈만 지불하면 또 시간을 낼 수 또 시간이 나와 갑자기?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네.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황 박사의 심리사전 음악 주세요. 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우울증은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다. 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담긴 말씀이신지. 우울증은요. 네. 자기를 끊임없이 표현하기만 하면 네. 여기서 벗어나는데 네. 그걸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네. 죽을 지경까지 이른다고 해서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 많은 사람은 잘 안 걸리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이 말을 안 해봐요. 다들 너 우울증 걸렸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관심을 되죠. 표현하죠. 야, 일단 그렇죠. 우리 황 박사님 우울증은 없겠네요. 아니 저도 우울증 걸린 적 있다니까요. 있다. 그럼요. 근데 뭐 이렇게 말만 많이 하고 네. 주변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낼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렇죠. 우울증은 바로 해결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해법이라는 거죠. 주위에서 자기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옥 같은 이야기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